네, 안녕하세요. 와저스키입니다. 자, 오늘은 손절을 잘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손절은 무척 중요하죠. 매수도 중요한데 손절이라는 건 결국 내가 매수했던 가격보다 더 내려가서 더 큰 손실을 방어하기 위한 그 방어책이거든요. 근데 이 방어책에 성공하지 못하면 추가적으로 더 하락이 되고 손실 금액이 커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손절을 못해서 계속 끌려만 가는, 시간이 끌려만 가는 그런 형태의 매매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손절매는 무척 중요하다라고 먼저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자, 그러면 이 손절을 잘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네 가지의 기준을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손절이라는 게 내가 매수를 어떤 목적으로 했는가에 따라 달라요. 예, 그래서 단타로 들어가면 뭐 짧게 손절을 하는 게 중요한 거고, 뭐 장투로 들어가면 시장이 뭐 반등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이런 게 중요한 거고, 네, 이런 식의 상황이 서로가 다르기 때문에 일단 경험이 중요하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자,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요, 그 매수할 자리를 여러분들이 처음 매수할 때 여기서부터 상승할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매수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반대의 개념을 생각해야 돼요. 여기서부터 상승할 거야 라고 생각했으면 반대로 여기서 상승 못하면 그 다음엔 어떻게 될 거야 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야 돼요. 이 계획을 전제로 매매를 해야지 좋아 보이는데 그냥 매수하다가 뜻대로 안 돼갖고 쭉 밀려갖고 그냥 지켜보지 좋아 보였는데 이런 식으로 가다가 이제 마이너스 10% 20% 이렇게 결과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원론적인 얘기인데 매수를 하는 순간에 이 자리가 오를 거라는 그 확실한 자리, 그리고 여기서 못 올라가면 안 된다라는 그 확실한 기준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자, 우리 한번 종목을 잠깐 보면서 얘기해 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이 필룩스가 최근 들어서 힘이 이렇게 들어왔고 저도 방송에서 한번 언급한 적이 있는데, 네, 상승이 여기서 올라가는 그림을 보고, 예를 들어서 가는 그림을 보고 이쪽 10월 23일 날 보합권에서 가격을 지켜주는 것을 보고 매수를 했다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매수했을 때 단순히 그냥 운을 노려서 매수했으면은 그거는 올바른 매매가 아닌 거고, 저 같은 경우는 이 자리에서 바로 슈팅이 나온다라는 전제로 매수를 들어갔다라고 이제 저의 기준으로 본다고 한다면 이 자리 안에서 이틀 안에 슈팅이 나와줘야 돼요. 말 그대로. 왜냐하면 그러니까 볼 줄을 알아야겠죠. 자, 왜냐하면 자, 수급이 한 방 들어왔고 필룩스 또 한 방 들어왔고 쉬었다가 지금 보합 줬다가 지금 이틀 만으로 올라갔죠. 1, 2, 3, 3일 만에 올라갔죠. 이틀 쉬었다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기서도 하나 들어왔고 이틀 연속으로 이제 보합권을 유지했으면 여기서 한 번 쉴 때 그 다음에 세력이 돈을 쓰겠다라는 생각과 전제로 매매를 한다라고 한다면 손절을 그럼 언제 하게 될까요? 손절을 이 다음날 그리고 그 다음날 수익을 못 주면 손절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네. 더군다나 여기서 쉬어갖고 이 보합에서 가격을 지킨 다음에 올라가야 정고점이 얼마 안 남았죠. 네. 세력 입장에서도 이렇게 쉬었다 보내는 게 제일 보내기 쉬워요. 여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의도들을 다 안다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매매에 대한 개념이, 그러니까 매수에 대한 개념이 좀 정확하게 돼 있다라고 한다면 이 계획을 전제하에 이 라인을 이제 기준으로 이탈하는 것을 본다거나 또는 이제 이틀을 버틴다거나 그런 식으로 판단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매수했는데 다음날 이탈을 했어요. 마이너스 10%. 그러면은 내 계획으로는 짧게 이 가격 안에서 지금 단기 박스권 유지하고 있잖아요. 여기 이 박스권 안에서 어떤 추매라든지 애초에 추매 계획이 있었다면 추매라든지 아니면 버티기라든지 힘이 들어온 상태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날 팔겠다라는 전제는 무조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실이 나와도 다음날 뭐 약간의 보합이 나와도 이때 그냥 팔아야겠다. 왜냐면 계획대로 가면은, 자, 계획대로 이제 현실인 거죠. 계획대로 가면 여기서 살짝만 떨어지고 이렇게 올라가도 좋은데, 지금은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저항까지, 여기서 올라가면 저항이 너무 쉽게 뚫려서 더 이제 수익 보기 좋지만 지금 상황은 어떻게 됐어요? 저항까지 가려면 몇 프로가 올라야 돼요?
저항까지 오르려면 12%가 올라야 돼요. 12%가. 그럼 이 상황에서 12%가 더 오르기를 기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점점 어려워지겠죠. 그러면 이제 지금 상황에서 내가 여기서 매수를 했다면 지금 상황에서 내가 대응해야 될 건 손절이에요. 그냥 조금이라도 올라오면 정리를 하자. 이해되시죠? 네, 조금이라도 올라오면 정리를 하자. 그래서 여기서 올라올 때 본전이라든지 또는 좀 손해를 좀 덜 본 상태에서 매도를 해나가는 게 이게 요령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수익권까지 노리려고 하면 이제 수익권까지 여기서 이렇게 노리려고 하면 이 거리가 너무 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해되시죠? 그래서 단타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좀 상황을 보면서 내가 단타기 때문에 이틀 안에 3일 안에 수익 난다라는 그런 목표와 기준을 갖고 해야 된다라는 것을 먼저 아시고 들어가는 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이런 요령이. 자, 이어서요. 이런 종목도 이제 뭐 매수를 예를 들어서 한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눌리고 나서 조정을 받고 보합으로 가니까 눌릴 만큼 눌렸겠구나라고 이제 계획을 세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이제 1차로 6월 20일 날 매수를 만약 가정하면 이제 여기서 한 번 더 들고 있었을 때 그 다음에 여기 이탈한다. 자, 그러면 이제 이게 또 어떤 개념이 되냐면 음봉 눌렸다가 여기서 수익이 살짝 나왔죠. 그러면 이 이후로 밀리면 안 돼요. 예,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이제 여기에서 또 저항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왜 안 돼? 이게 또 저항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급락하면서 미처 대처하지 못한 사람들이 물려갖고 이 종목은 이제 반등을 주기가 좀 쉽지 않다라는 거죠. 물린 사람들이 있어서 물리적으로.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을 여기서 정리하고 여기서 보합됐다가 다음에 이렇게 올라가면 수월하겠죠. 그죠? 한번 쉬었다가 여기서 살짝 올라올 때 손절할 사람 손절하고 수익 볼 사람 수익 보고 그 다음 올라가면 수월하겠죠. 그러면은 이런 경우에는 이제 더 이상 밀리면 안 된다라는 거 전제로 두면 이제 이 음봉의 몸통을 기준으로 우리가 손절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이런 식으로 여기가 한층 더 밀렸으니까 더 힘들어지겠다라고 이렇게 전제를 하면서 대응을 해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이런 시나리오나 이런 계획들이 전제된 상태에서 매수 매도를 하는 것이 가장 옳은 매매가 되는 거죠. 가장 합리적인 매매가 되는 거고요. 막연하게 그냥 이거 그냥 버려야겠다 뭐 이런 식으로 가면 그것도 내동 매매예요. 그건 계획적이지 않잖아요. 자, 이런 게 중요하다는 것과 자, 그 다음 이제 매도해야 될 신호 중에 하나가 계단형 하락이에요. 계단형 하락.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 계단형 하락이라고 하면은 제 기준으로는 1%씩 내려가는 게 있어요. 뭐 이렇게 내려갔다가 여기 찍고 올라왔는데 다음날 살짝 이렇게 이탈해요. 그리고 다음날 또 이렇게 이탈해요. 계단식으로. 그럼 계단식으로 하면은 사람들이 서서히 나가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돈이 한 번에 나가지 않지만은. 그러면 이게 애매한 게 이렇게 되면 서서히 수익률이 낮아지면서 4%가 됐다가 5%가 됐다가 뭐 7%가 이런 식으로 되어버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보합권, 그러니까 내가 이 종목을 좀 길게 가져가고 싶다라고 하면 계단형 하락은 상관없어요. 단기적인 움직임을 보는 게 아니니까. 좋지는 않거든요. 계단형 하락이 좋지는 않지만 반대로 또 상승의 움직임도 있어요. 그러니까 속도가 느릴 뿐이지. 길게 가져가면은 이런 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길게 가져간다라고 한다면 이제 지지선이나 또는 이 주식이 저평가됐는지 매출이 어떠한지 호재가 있는지 이게 더 중요해요. 길게 가져가면 이런 세세한 봉 모양보다는. 근데 또 이제 제가 말하는 건 여러분들 보통 일반적으로 단타를 많이 하니까 그런 상황에 놓고 본다면 이제 콤텍 시스템도 마찬가지의 상황이 또 되는 거예요. 아까 그 위치가 이런 식으로 천천히 밑으로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내려가는 거죠. 이런 게 가장 안 좋아요.
이런 게 제일 안 좋아서 이제 반등, 야 그러면 이렇게 떨어지면 손절할 때 반등 한번 기다렸다가 하자 이런 식으로 또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계단형 하락은요, 이게 세 번을 갈 수도 있고 4번을 갈 수도 있고 5번을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2회에서 3회 정도의 어떤 차근차근 무너지는 모양이 나오면 이런 거 얘기하기도 해요. 이런 거 여기 희망 고문하는 거지. 이렇게 차근차근 무너지고 있잖아요. 요렇게 무너지고 있잖아요. 여기 부분이. 그러면 이게 희망 고문이 돼서 이게 마냥 계속 내려갈 수도 있어요. 올라올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을 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유형이 만약에 내가 매수를 했는데 준다, 그러면 안 좋은 거예요. 다르게 얘기하면 반대로 세게 반등 나온 애들 있죠. 반등이 세게 잘 나온 애들, 그런 애들은 이런 계단형 하락 자체가 안 해요. 이런 거를 안 해요. 그 안에 그냥 반등이 나와요. 승부를 내요. 자, 국일재지도 최근 그런 모양이긴 했어요. 여기도 눌렸다가 보합권에서 매수를 하면 오를 수도 있겠다 하는데 계단형 하락으로 저점을 계속 깨고 있습니다. 그죠? 계속 깨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이 모양인데, 그럼 오늘 이제 던질 준비를 하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잠깐, 무조건 이 모양이라고 해서 던진다라는 건 아니고, 여러분의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되는 모양이긴 하지만 무조건 또 그런 건 아니고, 이제 이런 경우가 있어요. 굵기재지 같은 경우는 나는 근데 반등을 여기까지 본다, 급하게 보진 않는다, 뭐 4,725원까지는 보기 때문에 이렇게 계단으로 밀리든 말든 상관없다, 그냥 난 여기서 또 살 거다, 5,000원 부근에서 또는 그 밑에서 난 또 살 거다 라고 하면 상관없어요. 이거는 이제 단기 개념에서 좀 우리가 캐치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해되시죠? 이런 전반적인 흐름 속에서 내가 매수 매도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종목은 저 같은 경우는 바로 정리를 합니다. 3번 정도 나오면 바로 정리를 해요. 저의 경험인데 좋은 종목은 그렇게 이상하게 시간 끌지 않더라고요. 자, 그리고 이제 3번째로 이제 장투 개념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나는 이제 가치 투자나 또는 회사를 뭐 짧게 보유하는 건 싫다, 좋은 회사에 오랫동안 묻어두는 게 좋다 라고 한다면,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애초에, 잘 들으세요, 애초에 손절을 안 할 수는 없거든요. 모든 종목은 정말 그냥 버텨서 좋은 회사면 버텨서 수년 동안 또 버텨갖고 뭐 한번 올릴 때 그런 거 노릴 수도 있겠지만, 근데 애초에 그런 식으로 내가 장투를 하실 거면요, 내가 최저점이라고 생각하는 그 가격 부근으로는 와야 돼요. 제 말 이해되세요? 여러분들이 가치 투자나 스윙을 하실 거면 이전에 있었던, 예를 들어서 여기를 찍었다, 이 친구가 여기를 찍었다, 그럼 최소한 여기 부근은 다시 와야 돼요. 이 부근에서 사야죠. 이 부근에서. 이해되시죠? 이 부근에서 사야지, 그래야 뭐 손절을 대응을 할 수가 있어요. 자, 보세요. 만약에 이 부근에 산다 해서 내가 여기서 샀어요. 그래서 정말로 여기서 사갖고 이제 보유하고 있어요. 이제 이렇게 좀 올랐을 때 몇 프로 올랐나요? 좀 올랐을 때 본인이 뭐 매도하든 뭐 가져가든 그건 본인의 마음이지만, 만약에 이제 이 부근이 우리가 지지로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 지지를 이탈한다, 그러면 뭐 선택, 그 상황에 따라 또 다르긴 합니다. 이제 회사가 어떠고 그리고 세력이 그 전에 어떤 행동을 했었고, 이거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이제 우리는 손절이니까, 손절한다라고 한다면 이 부근까지 내려갔을 때 손절이 빠르게 판단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빠르게 판단이 돼요. 여기 이탈했으니까 일단 손절을 하자, 뭐 이런 식으로 판단이 된다라는 거죠. 장도 안 좋고 뭐 그냥 더 큰 손실보다는 일찌감치 빼는 게 낫겠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대응이 바로바로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것도 손절하는 요령에 있어서 애초에 매수 가격을 포인트를 짚고 있는 거예요. 손절매는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손절을 마이너스 30%에서 잘해봤자 뭐합니까? 반토막 난 거지. 그죠? 손절 뭐 나 원칙대로 해,
원칙대로 하긴 하는데 손절 마이너스 20%라는 게 무슨 원칙이에요. 이게 망한 거지. 따지고 얘기하면은. 그렇죠. 예. 정말 피치 못할 사정에서 내가 매수를 했는데 그게 이렇게 됐다. 그럴 때도 있을 수도 있어요. 하다 보면. 근데 그거는 정말 예외적이고 원칙에 안 맞는 거고 원칙이 아니에요. 그건 아싸리. 제가 말하는 건 나는 마이너스 10% 내외에서 손절을 하고 싶고 수익을 볼 때는 정말 저점 대비해서 전고점까지 뭐 20%는 30% 이렇게 보니까 그렇게 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맞는 매매를 하셔야죠. 그래야 손절도 그 원칙에 맞춰서 하는 거죠. 단순히 뭐 잘 자르고 잘 이제 뭐 매도 때리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애초에 매수 자리가 손절할 수 있는 그 폭을 만들어줍니다. 자, 다른 것도 얘기를 드릴게요. 이제 분봉상으로 보면 또 세력들이 이탈하는 게 보입니다. 세력 이탈이라는 건 크게 뭐 복잡한 어떤 모양이 아니에요. 제가 가르쳐 드리자면 우리 그 일봉 차트 보면은 일봉 차트에서 쭉 올라가다 하한가 나오면 제가 이제 안 좋은 신호다 끝났다라고 얘기하죠. 이게 분봉에도 적용이 됩니다. 분봉상으로 강한 급락이 나오면 좋지가 않아요. 자, HLB를 한번 볼게요. 자, 보시면 상승할 때는 잘 오르죠. 예, 상승할 때는 여기서 밀렸다고 해도 이건 갭을 띄었으니까 밀린 거고 별개 차원이에요. 갭을 띄었으니까 밀린 거. 자, 그런데 이제 오늘 같은 날 보면은 쭉 한 번씩 밀어내는 그림이 나옵니다. 그리고 올라오긴 해요. 또 밀어내는 그림 나오고 올라오긴 합니다. 밀어내는 그림 올라. 그럼 이게 어떤 걸 의미하냐면 이거는 세력들이 그러니까 세력이 꼭 주가를 장악하는 세력이 아니더라도 큰 돈들이 대거 한 번에 이탈을 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상투권에서. 그럼 이 신호가 나오면은 바로 매도하는 것보다는 올라오긴 하거든요. 네, 올라오긴 합니다. 이렇게. 이제 올라올 때 정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여기서 물렸다. 여기 이제 20만 원 부근에서 물렸다. 쭉 내려가 갖고 손실이 지금 커요. 네, 하루 만에 20%네. 자, 이건 예시니까. 그리고 나서 올라온다라고 하면 이제 여기서 매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럼 손실이 마이너스 한 7%, 6% 이때 매도를 해야 돼요. 이 표시 나왔는데도 매도 안 하는 사람은 그거는 깡이 좋은 거구나 아니면 모르는 거예요. 아무것도.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모험을 떠나거나 아니면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 자, 두월 산업 같은 경우도 오늘 중간에 갑자기 이제 뭐 큰 어떤 이슈가 있었던 건 아니었던 것 같은데 깊게 파였다 다시 올라왔죠. 그럼 이런 상황을 좋은 신호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조금이라도 올라올 때 이제 매도를 해나가는 것이 옳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분봉으로 보면 보여요. 분봉으로 보면 보이고 크게 나가야 돼요. 빠질 때 마이너스 10% 이렇게 빠집니다. 쭉 이렇게 빠져요. 아시겠죠? 뭐 그러니까 이제 모양만으로 놓고 보면은 이런 것도 빠진 거 아닌가? 이런 거 아니에요. 이런 건 아니고 정말 가파른 속도로 빠져요. 한 번에 나가는 것처럼 마치 같은 돈이 한 번에 나가는 것처럼 빠른 속도로 빠집니다. 빠른 속도로. 그래서 그런 거를 잘 구분을 하시면 이제 하시다 보면 어떤 건지 좀 아실 수도 있을 거예요. 오늘 하락 종목에서 좀 제가 찾아볼게요. KMW인데 이런 차트도 좋은 게 아니에요. 급락 맞았네. 얘 평소 흐름은 한 요 정도인데 급격하게 시가 이후로 이렇게 쭉 빠졌다 다시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급격하게 순간적으로 이탈했다 다시 올라오는 거. 그런 거는 돈이 한 번에 나간 거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전 차트 모양들을 좀 비교하면서 좀 보시면 이해가 빠를 수도 있고 나노메딕스도 그와 같은 지금 상황입니다. 이렇게 깊게 쭉 빠졌죠 갑자기. 그러니까 이런 종목이 내가 갖고 있을 때 걸려 있으면 이제 매도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게 신호가 좋지 않구나.
시동가 좋지 않으니까 매도할 생각을 해야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이제 큰 흐름 속에서는 저 큰 돈이 빠져나갔기 때문에 주가가 다시 오르는 게 힘들어지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자, 아시겠죠? 자, 오늘 영상의 핵심은요, 사실은 그건 것 같아요. 애초에 매수 자리를 잘 알아야 손절을 빨리 대응할 수 있다. 생각 없이 그냥 내동매매하거나 추격 매수해서 평단이 높은 상태, 상투권에서 매수하면 한 번에 빠지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마이너스 막 8%, 9%가 됐다라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이때 손절 못 해요. 왜냐면 10% 가까이 돈이 날아가는 거예요. 1,000원만 해도 100만 원 날아가는 거고, 이래 버리니까 손절을 못 하는 상황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딜레마에 빠져요. 계속적으로 매매를 하면서 이 딜레마에 계속 빠지게 되는 겁니다. 매매를 하면서도 막 막연한 존버가 되는 거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손절이라는 건 본인의 매매 습관에 따라 이렇게 개선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주식은 여러분들이 돈을 넣은 순간부터는 계획적이고 차분하게 들어가야 돼요. 계획적, 마음을 좀 어느 정도 비워야 되는데 그거는 한 번에 되지는 않고 하면서 단련이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어쨌든 저는 말씀을 드리자면 좀 차분하게 마음을 비운 상태로 계획적으로 매매를 해야 된다. 종목은 많기 때문에 꼭 오늘 안 사도 된다. 그런 생각으로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시면 아마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상 손절 매매 관한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